너무나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무슨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뜻을 내세우고 있죠. 정말 국민이 무엇이길래 특정 이슈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남발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할까요? 요즘 검찰의 수사를 받는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하는데 어떻게 수사를 했다고 검찰이 날조해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야 하겠다는 것이며,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에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모략과 날조를 했다고 국민이며 역사를 거론하면서 자기네들이 승리하겠다고 큰 목소리를 치는 것일까요? 걸핏하면은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한 정권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같은 발언들 속에는 과연 그 국민이라고 하고 지칭하는 그 국민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길래 무슨 문제만 생기면 국민을 거론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인 하면 국회의원들이 떠오르지만은 이 사람들 걸핏하면 국민 탈행일까요? 국제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국회의원 퇴장하에 완전 무시하고 야당 단독으로 그들이 말하는 국민들이 제출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을 해야겠다고 했죠. 2024년 7월 9일 국회 22대 국회 개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월 9일 모두 2시에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역사 이래 처음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보도하고 있죠. 이날 국회 공보 담당관이 발표한 이날 보도 자료 전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사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상정 7월 19일 및 26일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는 7월 9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였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123조에 따라서 청원인의 국민 10만 5,300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난 6월 24일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된 것으로서 법사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7월 19일과 7월 26일 2차에 거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의 출석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건. 그냥 쭉 불러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전 해병1사단장,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차관, 대통령 부속실장, 국가안보실 행정관, 국방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전 경북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해병7여단장,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공직기강 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경호처장, 전 해병부사령관,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법무장관, 국방대학 총장, 해병대 공보정실장,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대통령 부인, 대통령 장모,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실 행정관 3명, 국가보훈부 사무관 이상이 증인이고요. 참고인으로는 김정인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CBS 논설위원, 뉴스타파 기자, 전 임베시 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서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행한 경우 이들이 국회가 소추해서 탄핵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고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경우에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죠. 국회 이른바 국민동의 청원에서 접수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이것을 기다리고나 있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청문회까지 열면서 지금 국민들은 민생구에서 국회의원들 하는 짓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까지는 물론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과 장모까지 46명 증인에게 그 좁은 법사위원회 사무실에 출두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소위 22자의 긴 글로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이 22자 글자가요, 를 제출한 명의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만 과연 100만 명을 뺀 나머지 4,900만 국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과연 이런 청문회를 꼭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귀중한 시간에 공무원들에게 국회 청문회로 나와달라는 말이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느 특정 정당을 두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100만 청원서를 낸 그 국민이 아닌 다른 4,900만 국민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생은 허전, 오직 권력투쟁만 몰두하는 국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당도 당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보고 다른 경선 후보자들이 한 후보는 배신자라는 말을 왜 듣느냐고 묻자 다른 후보자들이 묻고자 하는 국민의힘 당론에 배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 요지와는 다르게 동문서답식으로 배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국민 타령의 한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요즘 민주라는 말이라면 만능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흠을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이용하려는 우리 정치인들이 문제라면 문제이죠. 정치인 여러분 걸핏하면 민주니 국민이니 하는 말을 함부로 입으로 올리지 말고 오로지 민생을 살피십시오. 100만 청원 그 청원이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을 팔아가며 정치를 이용하려는 불순한 것을 깨끗이 오늘부터 버리십시오. 어서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살피십시오. 국민들은 당신들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도 야당의 행포에 힘들겠지만은 집회할 때마다 나오는 이재명 구명을 위한 방탄특검이라는 구호는 이제 쓰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사법기관에서 처분할 터인데 이재명과 야당의 행포로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여당 여러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대하는 것이어야지 집단 집회 시 때마다 등장하는 이재명 방탄 운운은 너무 진부합니다. 다른 구호를 쓰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곤란할 때마다 국민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